꼭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무조건 처음에 물어보는 거네. 그런 태도는 진짜 지양하셔야 된다. 너무 아나니만 네, 못하고. 아나니만 네, 맞아. 이거는 정말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한테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또 몇 없는 학폭위 위원장 출신 또 학폭 전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뭐 저희 학폭위 실제로 이제 주제를 해보면은 자기 행위에 비해서 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받는 맞아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 입시에 이제 전혀 관계없이 학폭 전력이 다 반영이 되도록 되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호만 받아도 아예 이제 0점 처리.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받더라도 0점 처리로 아예 이제 합격이 될 수 없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점수를 감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싶은데 저 괜찮으신가요? 당연히 괜찮죠. 그렇죠? 네. 학폭위에 가게 되는 절차 자체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끌려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출석 통지서라는 게 일단 집으로 이제 등기로 발송이 되고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은 대기실이 있잖아요. 맞아요. 변호사님. 가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관련 학생 다음에 이제 학폭위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시간보다 좀 대기하는 시간이 막 30분에서 1시간 막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어쨌든 뭐 신분 확인도 하고 학생증 확인도 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을 가져요. 확인해야 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서 좀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사님이 똑똑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죠. 딱 처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정말 엄숙한 분위기, 이 긴장감, 적막함.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무서운 얼굴로 앉아있는 아니야, 아저씨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면 근데 위원들도 사실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 옆에 어른들과 가운데 어떤 어른이 딱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사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출석하고 출석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출신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학부모 위원님들. 그거는 왜 알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의 사건을 심의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다소 연령이 높고 다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팁이네요. 이거는 정말 저희 사무실에 온 사람한테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좀 염두에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는 선도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학폭위에 갔을 때 갖춰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성하는 입장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또 사실관계 자체도 좀 불량하고 사건의 심각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딱 이제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제 머리는 이렇게 깻잎 머리에서 막 붙이고 술은 막 빨갛고 막 진짜 눈썹을 얼마나 올렸는지 하늘까지 진짜 속눈썹이 막 다 있고 맞아요. 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쌩얼을 용납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날은 쌩얼이 무조건 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용납되는 자리다라는 거를 좀 꼭 생각을 하고 하루는 그냥 가자. 맞아.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 책상이라 그러나 이게 그 일반 그 식탁처럼 밑에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 위에 이 판만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본인은 인식을 못 하는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렇게 돌돌돌돌 이게 우리가 안 볼라 그래도 움직이니까 이게 눈이 가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아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을 봤냐면은 이제 팔이랑 이제 허벅지에 문신을 이제 한 학생이었어요. 뭐 본인의 이제 뭐 기호니까 뭐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쪽 한쪽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어. 이거를 나는 봤어. 허벅지하고 진짜
피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폭력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조금은 맞아. 인상을 주더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복장은 교복이 맞아, 좀 제일 무난하고 무난해. 좋을 것 같은데 체육복. 맞아, 체육복, 교복 아니면 정말 무채색의 단정한 옷이 좋은데 또 교복 입으라고 했다고 막 이런 거 안 돼. 진지함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 우리 심의위원들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당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막 웃고 전 그런 것도 있었어.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이 너무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 학생이 뭐랬는 줄 알아? 그런가? 뭐 이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진술이 끝나고 이제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얘는 반성하는 애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치 처분을 내릴 때 총 5개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반성이랑 화해가 5개 중에 2개예요. 화해가 뭐죠? 화해의 정도, 내가 어떻게 상대방과 화해를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실제 화해가 성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안 좋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태도 때문에 1점을 더 받아서 사호가 나와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심하지 않아? 그런가? 이거 그런가? 되게 심하게 네. 느껴질 좀 약간 뭐랄까 좀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번 받고 한번 좀 했었으면 저런 행동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절대 그렇게는 안 했겠죠. 네, 그냥 꼭 나오는 질문들은 몇 개 있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처음에 물어보는 거는 이제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꼭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작년부터 알았는데요? 뭐 같은 반이어서 알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그냥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해 관련 학생으로 내가 출석을 하는데 신고받은 내용이 뒷담화를 하면서 좀 명예를 침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신고가 된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안에서 가해 관련 학생은 전혀 걔랑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같은 반일 뿐이지 관계가 없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럴 행동을 할 뭐 어떤 계기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이런 거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좀 많이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서 결국 조치 없음 처분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은 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가지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말로 전달하다 보면은 저 아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인정을 한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쭉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은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이거 우리 꼭 물어보잖아요. 진술계를 꼭 주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근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러고서 맞아요.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럼 자기의 어떤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꼭 내가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질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시간인데 그냥 그걸 없어요 하고 날려서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정말 반성하는 입장이다. 어떤 노력까지 내가 기울여 왔고 다시는 이런 잘못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를 꼭 그때 진솔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때야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맞아요. 그때 그냥 그거를 없는데요 하면은 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맞아요. 여태까지 진짜 미안한 나는 건가? 진짜 심리하다 보면 마지막에 아이가 말하거나 이제 어머니가 말할 때 있잖아요. 들으면서 내가 질문받고 이제 서류 보고 했을 때랑 생각이 달라진 때가 많아.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거를. 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게 확 이게 꽂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진술을 꼭 하시는 걸 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내가 오늘 어떻게 진술할 건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만 좀 마지막 진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상담을 받으면서 아 이러이런 말은 그날 꼭 하고 와야 된다. 이러이런 말은 꼭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 정말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고 그날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기억나는 게 부모님이 진술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한 게 저희 예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도 그랬고 뭐 D도 그랬다, 막 E도 그랬다, 막 이러면서 근데 왜 하필 저희 애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마치 모든 얘기를 다 하는 무슨 주무장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막 속이 타고 막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너무 몰입했어.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애라고 다른 생각을 하겠으면 그런 태도는 진짜 지양하셔야 된다. 우리 애가 잘못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내가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죄송한 부분을 표현해야 되고 한다면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이런 걸로 제한된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는 너무 아나니만 못한 것 같아요. 아나니만 진짜 맞아요. 아나니만 못한 것 못하다라는 같아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니까 그걸 다 낭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연락처를 나한테 주지? 왜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다? 너무 아쉽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억울한 마음은 알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연락처는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드릴 수가 없다. 저희가 설명을 들어도 멈추지 않으세요. 심의위원들하고 싸우고 다투면은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데 이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한정된 그 정말 소중한 절차적 기회인데 우리 아이에 좀 집중하시고 좀 변호해주는 말씀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폭위 같은 게 사실 뭐 살면서 경험할까 말까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도 출석을 하시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나도 모르게 한다든지 이제 아이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아주지도 못한 채 그냥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너무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직접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동행을 같이 해보시거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정말 좋아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되게 억울하다고 이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고한 학생이랑 그 주변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춰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저도 봤어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증거가 없어. 근데 이게 진술만으로 사실관계 인정받기가 보통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얘가 우느라 바빠. 말을 잘 못하고 울먹울먹 하기만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했었는데 저희 시뮬레이션 끝나고 나서 좀 감도 잡고 집에서 연습도 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딱 학폭 심의를 갔는데 얘가 무슨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입장을 막 술술술. 맞아요. 그래서 그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자기 억울함을 스스로 밝혀내고 위원들도 들어보니 아 이거는 진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지어낸 말이 아니다.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죠, 진짜.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거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저한테 연락드리면 네? 되나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전문가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하시면 오늘 영상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아 이건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봐야겠다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라도 좀 아이하고 대면하셔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데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잘못을 했는데 그걸 뉘우치지 않고 여기서만 잘해야 된다라고 이해될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해야 그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전달되기 마련이고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보고 막 이용해 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잘못은 잘 어쨌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선도의 기회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자.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거를 1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1만 명이 됐더라고요. 1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부들부들. 너무 놀라가지고 어쨌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저 구독과 좋아요를 네, 부탁드립니다. 손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법적인 네. 얘기할 때는 신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다가 네. 이런 얘기 쪼글쪼글 막 둘 다.